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크고 작은 여러 위기에 마주한 가운데 한 진보 성향의 한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꽤 논란입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글을 올린 것, 물론 뭐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례적이고 처음 아닙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그 검찰 내에서 법무부나 청와대를 뭐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적은 있는데 사법부에서 그 행정부 수장이고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야를 하라 이런 그 글을 물론 이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물론 그 글에 보면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나름들의 논리를 그 제시하긴 했는데 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는 좀 넘어서는 굉장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은 얘기고 예. 청와대도 일단 뭐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그 당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미 지금 4년 차 맞아가지고 권력의 구심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권력의 원심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판사 한 사람의 글이지만 정치적인 파장도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김동진 부장판사가요, 작심 비판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이 김동진 판사가 조금 다소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게, 저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 자체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 이후에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진보 성향 판사도 꽤 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보면 표현은 좀 다른데 예. 진중권 교수 전 교수가 했던 비판하고 좀 맥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들을 보면 진중권 교수 표현으로 하면 친문 PK 실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PK 실세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 가운데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진 부장판사도 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국 전 장관을 내쳤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뒤에 있는 이제 어둠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그 주변의 대통령 주변의 실세들이 대통령을 바지사장, 그러니까 이거 김동진 부장판사 표현이에요. 예. 세상으로 놓고 본인들의 권력을 향유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현 정권의 핵심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현직 판검사들이 개인 의견이겠지만 예. 현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아주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 대통령을 하야하는 내용이든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든 총선이잖아요. 예. 여당을 지지하는 내용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내용이든 여당 뭐 정권 심판론을 하든 야당 심판론을 하든 어떤 이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직 법조인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다 이 프로스나 코튼에서 글을 올리는 건 왜냐하면 그거는 재판을 받는
어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든지 원피고들 입장에서, 당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 담당 판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담당 검사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공정성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어떤 의견인지 간에.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현직 부장판사의 이 게시글, 하야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악화되는 법조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틀 뒤인 금요일 예정됐던 추미애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일단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대신에 오늘 오전에 추미애 장관은 한 친여 성형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죠.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가 않고, 근데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정대 국장, 저 얘기를 먼저 해보기 전에 제 뉴스톱 10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온 법무부발 속보에 따르면 검사장회의 금요일에 열리기로 했는데 일단 코로나19 이유로 연기를 했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했다면은 사실 여기에 참석하는 검사장이 이제 일선 지검장이 18명, 고검장이 6명, 해서 24명이거든요. 예. 물론 대검의 기획조정부장, 그 다음에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 차관까지 4명이 추가로 되니까 총 합쳐가지고 이제 28명 장관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합쳐 30명도 채 안 되는데 만약에 이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면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국회도 열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면.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선 검사장들하고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금 검사장들이 장관하고 회의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좀 작은 청 같은 경우는 직접 검사장이 이제 부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네 부 의견 어떠냐 하고 직접 듣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부가 많다, 10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데는 예. 각 차장 검사들이 거기는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장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아마 법무부도 듣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 3가지 안건이 크게 이제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거, 3번째가 이제 수사시 인권보호, 이 3가지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다르게 얘기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이런 얘기들이, 물론 그 중에는 2-3명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알겠습니다. 심지어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누군가 이 평검사들의 의견을 배반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검사장 회의 자체가 검찰 내부에 크게 논란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금요일에 있을 검사장회의를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하정대 국장이 분석하는 것처럼 검찰 안팎의 큰 반발 때문인지 그것도 앞으로 좀 알게 되겠죠.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럼 이제 라디오 오늘 인터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검찰 옳은 개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이 내용보다도 최근에 추미애 장관 행보를 보면 갑자기 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을 좀 달래는 거고, 좀 여론을 의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겠죠. 저는 그리고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옳은 개혁? 저는 옳은 개혁하면 좋은 개혁이니까 다수가 좋아하겠죠. 제가 볼 때 논란이 많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늪에 빠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볼 때 국민적인 의혹의 벽을 넘어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의 다양한 실행들이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히 의심이 있고요. 또 4월 달에 총선이 분명히 있죠.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법부 단속과 법무부가 중립적일 수 있을까?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시니까요. 예.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정리해서 4월 총선 민의를 봐야 됩니다. 민의를 봐서 민의의 결정사항을 보고요. 왜냐하면 추 장관이 하고 싶은 모든 개혁은요. 입법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사회적 토론, 국회 토론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차분히 준비하셔라. 전 그것만이 오히려 제가 볼 땐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당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사장 회의는 연기가 됐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여기 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제 수사 기소 분리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일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단어들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총괄 기소심사관 직제를 신설한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하도 이거에 반발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거 뭐냐면 아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를 따로 둔다는 거예요. 예. 결정 권한을. 그런데 이제 총괄 기소심사관이라는 건 내용을 좀 보니까 일종의 자문 역할이에요. 한번 심사하는 거지. 야, 내가 결정할게. 결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문을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일본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 대검 검찰국에서 일본도 기소검사, 수사검사 따로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대검에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순 자문 아니라는 거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처럼 자문하는 역할을 둔다는 거니까 저건 사실 별로 큰 내용은 아니고 뭐 심의위원회 활성화한다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4가지 중에서 법령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입법사항인데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라는 게 제가 한 2주째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나온 다음에. 예. 그런데 이제 법령 개정 얘기를 꺼낸 겁니다. 본인도 아는 거죠. 수사검사, 기소검사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찰청법 개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만약에 법령 개정을 시도하면 총선 이후에 또 한번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이 추미애 장관을 향한 논란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추 장관이 도리어 인권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부가 이동현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 취임 이후에 제일 강조한 게 인권인데 미성년 재소자 이제 세배 논란으로 도리어 인권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따금씩 그 소년원을 취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말로는 취재하지만 함부로 카메라도 잘 들이대지 않아요. 그 청소년들 아닙니까? 굉장히 그 민감한 나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세배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과연 지금 이 소년원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과연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추미애 그 장관이나 김호수 차관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특히 얼굴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 식사나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성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금방 그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과연 우리 소년원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그 미성년 재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은 추 장관의 개인 홍보를 위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재소자들이 꽤 즐거워했고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논란, 미성년 재소자 인권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시시한 검색어를 한번 좀 일찌감치 만나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신천지 교회가 계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구 병세 정부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가 나는데 다시 이제 수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인물과 관련된 얘기 바로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